안녕하세요. 저희 D01팀은 쌍곡격자를 이용한 애처로운 그림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앞서 이 애처로운 그림이 무엇이냐면 저 PPT에 있는 그림과 같은 도형을 빈틈없이 붙여서 만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같은 도형인 이유가 이제 일반적인 좌표 평면에서 그 도형을 붙이는 게 아닌 쌍곡평면에서 테슬레이션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번 사전 연구 발표에서 저희는 이런 다음과 같은 연구 계획들을 소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고를 이용하여 작품을 구현할 것인데 평면이 아닌 쌍곡평면에서 이제 그걸 획득을 해야 되므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할 겁니다. 쌍곡평면 모델 중 저희는 삼각평면과 프랭칼의 원반 모델을 이용할 것이고 두 모델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삼각평면은 허저 부분이 양수인 복소평면이고 프랭칼의 원반은 절대값이 1 미만인 복소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쌍곡평면을 나타내는 모델들을 이제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테슬레이션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작품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프랭칼 원반을 사용하고 또 다른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메비우스 변화는 상음평면에서 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모델 사이의 도형이 오곡할 수 있는 변환도 역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고 시각적으로 우선 보여드리자면 다음 영상처럼 변환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비우스 변환으로 평면 평면상에서 도형의 크기는 보존하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ABCD 값을 조절하면서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마련했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모델 간의 변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푸엔카르 원반에 있는 곡선을 특정한 행렬을 통해 평면 평면상에서 곡선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상반 평면에서 곡선을 메비우스 변화를 하여 그 곡선에 있는 위치를 다른 위치로 바꾸고 난 뒤 다시 특정한 행렬을 통해 상반 평면상 메비우스 변화시킨 곡선을 다시 푸엔카레 원반의 곡선을 변환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변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대략 다음 그림처럼 최종적으로 푸엔카레 원반이 L에서 L-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테슬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 구현한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고 프로그램은 패키지에 들어있게 하여 저희는 이를 자유롭게 불러와서 패키지 안의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메스하고 고놈하고 플러트하고 로그를 가져와 사용하였고 내부 패키지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내부 패키지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드로잉 패키지에는 그림을 그린 캔버스를 생성한 것과 작성한 코드를 그릴 함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축이 존재하지 않는 캔버스를 생성하는 함수, 캔칼의 디스크의 원을 이제 생성하는 함수 등이 있고, 캔칼의 디스크는 복소 평면에서 크기가 1인 복소수를 포함하는 영역이므로 크기가 1인 원을 그립니다, 우선. 그럼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 파이에 해당되는 그런 점들을 100등분하여 그 100등분한 것을 100개의 점으로 한 원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릴 모든 코드는 이 add 포인트하고 add line 함수를 사용하여 코드를 그림에 추가하고 draw 함수를 이용하여 추가한 코드 항목들을 생성하여 캔버스상에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푸엔카르 패키지에 있는 매트릭스 부분에서는 행렬을 넣으면 그 행렬의 역행렬을 도로 반환해주는 인버스 함수하고, 그 다음 푸엔카르 위의 선을 이제 PPT에 있는 이 행렬을 곱하여서 상마평면에 있는 그런 선으로 1대1 대응시켜주는 이제 D2H, D에서 이제 푸엔카르 디스크에서 상마평면으로 이제 바뀌어주는 함수하고, 이제 그 역과정으로 상명평면에 이제 있는 선을 밑에 있는 이 행렬을 통해서 푸엔카레 원본으로 1대1 대응시켜주는 H2D, 그러니까 상방평면에서 푸엔카레 디스크로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2 곱하기 2의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두 행렬의 곱을 반환해주는 매트물, 이제 행렬의 곱을 해주는 함수하고, 상면평면에서 이제 0,i를 중심으로 각도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함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복소수의 행렬을 입력하면 그 과정에서 메비우스 반환을 이제 과정을 거친 복소수를 반환하는 메비우스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테셀레이션 작업에 이동하게 되는 함수들이 모두 들어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푸엔카레의 지오지스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어떠한 삼각형의 세 각이 각각 P분의 파이, Q분의 파이, Q분의 파이, 즉 쌍곡평면상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푸엔카레 원반상에서 축지선을 그으려면 그 선은 호의 일부이므로 그 호가 포함된 원의 중심,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 마지막으로 호가 돌아가는 각도, 총 3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그리고 기하적으로 증명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L은 원점으로부터 그 중심까지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R이 그 원의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수식을 써보면 그 돌리는 각도와 R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고를 이용해 구현을 하기 위해 다각형의 두 꼭지점을 지나는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원호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코드의 상에 있는 T1과 T2가 시작각과 끝각으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구한 각을 직접 코드상에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함수는 주어진 지오데식의 원소를 역순으로 배열하는 것으로요. 회전시킨 지오데식의 원소들의 순서를 같게 하기 위해 역순으로 배열했습니다. geodesic.rotate 함수는 geodesic G의 원소들을 모두 복소수 Z를 중심으로 관식의 방향으로 각도 T만큼 회전시킨 geodesic를 반환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요. 회전을 할 때는 회전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의 좌표 복소수 Z를 받아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근데 회전을 시킬 때 푸엔카레 디스크에서는 회전의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들을 상반평면으로 모두 옮겨서 회전축을 i로 이동시킨 후 다시 회전시켜서 디스크로 가져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비우스 변환이 사용됩니다. 저희가 테셀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G를 복제한 새로운 NG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푸엔카레 디스크에서 이 복소수들을 모두 상반평면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이동시킨 복소수를 모두 I 위치로 평행이동시켜줍니다. 그 후에 I 위치에서 T의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기존의 위치로 다시 이동시켜서
기존의 위치를 중심으로 t만큼 회전 변환한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 다시 포엔카레 디스크로 전환을 시키고요. 이 과정을 통해 회전의 행렬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점을 이 행렬을 통해서 다시 변환을 하게 됩니다. 포엔카레 폴리곤 함수인데요. 저희는 앞서 포엔카레 디스크 상의 한 변을 돌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변을 계속해서 일정한 각도로 돌리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정사각형을 생성시켜주는 함수가 바로 폴리곤 함수입니다. 폴리곤 로테이트 함수는 저희가 이 정사각형을 이제 다른 점을 중심으로 돌려가면서 테셀레이션을 이어나가기 위해 만든 함수인데요. 폴리곤 내에 있는 모든 복소수 Z를 특정한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회전시킨 폴리곤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메인에서는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메인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캔버스와 디스크를 생성하고 우리가 P와 Q 값에 원하는 값을 넣으면 새로운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다각형을 꼭지점에서 이 다각형 회전을 반복하여 그려내게 됩니다. 이때 쌍국 평면에서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항상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P분의 파이 더하기 Q분의 파이 더하기 Q분의 파이가 파이보다 작다. 즉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그 점은 무한히 멀어지기 때문에 그 포엔카레 디스크를 모두 정사각형으로 돕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반복문을 여러 번 사용하여서 저희가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덮어지는 것 같은 모양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행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다음과 같은 쌍곡평면에서 다각형의 테셀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P에 3, Q에 4를 넣은 그림이고 왼쪽은 4, 5를 넣은 그림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다각형이 P의 2배인 정육각형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정팔각형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점에서는 4개의 선이 모이고 여기선 5개의 선이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각형의 테셀레이션을 활용해 저희는 애써로운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다각형의 테셀레이션에서 이제 여기 한 원호를 회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선들은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원호만 수정하게 된다면 이 같은 모양으로 모두 돌려서 애써로운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복소수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중심각과 처음의 복소수 그리고 그 반지름을 통하여 이 원호를 그려냈는데 이때 그 반지름을 그 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여서 이 절대값 함수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0과 99에서는 r과 같은 값이 나와야지 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여서 다음과 같은 뾰족한 형태의 애셔로운 형태를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건문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뾰족한 부분을 전체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을 활용하여서 아이가 일부의 범위에서만 이런 뾰족한 형태가 나타나게 하여서 이 부분적으로 뾰족한 형태를 표현하는 테셀레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한 애셔로운 그림도 조건문의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적인 i 범위에서 이 i 값을 키운 범위를 키워서 이 볼록한 형태의 애셔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집중 연구 기간 동안 메비우스 견을 기반으로 하여 쌍곡 평면 위에 도형을 테셀레이션 시켰고 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이를 구현하였으며 그 골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 위치해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는 선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애셔로운 그림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희는 원호의 공유를 달리하면서 처음 모티브를 받았던 천사와 악마 그림에 더 근접하는 것, 그리고 폴리곤 내에 그림이나 다른 모양을 넣어서 더 작품에 가깝도록 구현시키는 것을 사후 연구에서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추후 해당 영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학생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그 푸엔칼의 원반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에서 그 슬라이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궁금증 같은 건데, 근데 그 위 여기서 설명하실 때는 절대값이 1 미만인 복소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셨는데 발표하실 때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이하라고 돼 있어서 그냥 간단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이거 푸엔칼의 원반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쌍곡평면상에서 실제 거리가 대응될 때 거리가 1로 가게 되면은 실제 거리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1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실수 거리에 한해서 정의되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학생분들도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궁금증 같은 거에도 괜찮습니다. 네, 이지휘 조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질문이 짧고 간결하네요. 색칠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현한 것으로는 아직 색깔을 불러오는 그런 외부 패키지를 꺼져서 아직은 구현할 수 없지만 그걸 가져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꼭지점에서 이제 Q개 도형들이 모이게 되는데 근데 Q가 홀수개가 된다면은 색깔을 칠한다면은 이 테슬레이션을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선을 구현하는 정도에서 이 애셔로운 그림을 구현하는 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제 학생분들이랑 조교님들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이성호입니다. 먼저 처음에 이 그림을 받았을 때 쌍곡 평면을 유클리드 좌표계 위에 표현할 수 없는 제2의 평면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개념이었고 그럼에도 이 유클리드 좌표의 테슬레이션을 쌍곡 평면 위에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행렬과 그리고 복수 평면에 대한 개념도 정립할 수 있었으며 회전 변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념을 다져보고 응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애셔의 그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수학적 그리고 정보적 차원에서의 발전의 계기가 된 것 같고 추후에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준희 학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고등학교 이준희입니다. 전 처음에 애셔의 그림을 고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는 주제를 보았을 때 평소 수학 그리고 정보에 또 관심이 많아서 되게 기대가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고 언어라는 조금 낯설지만 그리고 또 새로 배운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보람찼고요. 그리고 또 예술적인 부분하고 이제
그걸 뒷받침해주는 수학적인 이론, 회전 변환이라든지 그리고 쌍곡 평면을 어떻게 복수 평면의 두 모델에 대응시키는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허우성 학생. 저는 무상과학고 전 이번 연구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냥 특별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수학 과정에서는 기존에 고등학교에서만 알고 있었던 일반 좌표 평면에서 제 사고가 쌍곡 평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하적인 시각이 약간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정보적인 시각에서는 기존의 파이썬만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저에게는 이제 고라는 언어가 저에게는 두 번째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개념들도 더욱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태경 학생. 네, 인천 진산과학고 김태경입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이제 수학과 코딩에 관심이 있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유클리드 평면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다형체이자 새로운 평면이 그 쌍곡 평면에서의 이런 그림을 구현하는 것이 낯설었고 이, 여기서 사용한 고 언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파이썬만 사용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 조교님들과 조원들의 도움과 교수님 설명 덕분에 잘 이해를 하여서 이 새로운 평면인 쌍곡 평면에서의 테셀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저로서도 이 새로운 기하학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이 코딩에서도 발전을 한 것 같아 굉장히 보람찬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교님, 황인탁 조교님께서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쌍곡기하학이라는 주제도 사실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고라는 새로운 언어까지 배워야 해서 사실 되게 이제 로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잘 해낸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뿌듯합니다. 네.